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 NCS 해법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센터의 김진실입니다. 스펙 위주의 채용 문화에서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 문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직무 능력이라는 것은 본인이 일하는 그 분야에서 일을 잘하는 능력, 그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성, 즉 직업기초 능력도 필요하고 실제 일하는 분야, 그 특정 분야의 지식, 기술, 태도, 즉 직무 수행 능력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직업기초 능력, 직무 수행 능력을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직업기초 능력을 공부하면서도 본인의 분야, 본인이 일하고자 하는 그 분야, 직무 상황을 잘 적용해서 이제 그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는 거고, 또한 전공 능력, 즉 직무 수행 능력을 이제 키우는 데 있어서도 본인의 의사소통 능력이라던가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수리 능력도 같이 키우면 더욱 좋겠죠. 오늘 이번 시간에는 직무 수행 능력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특히 우리가 NCS에서는 우리 이제 한국 고용직업분류, 즉 우리나라 고용보험 그리고 직업 분류를 한 그 한국 고용직업분류의 중분류를 따라서 우리 NCS 대분류를 만들었는데요. 총 2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많은 공공기관에서 이제 그 공공기관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있는 경영, 회계, 사무 그 두 번째 분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NCS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그 분류 체계를 보시면 총 24가지가 있습니다. 24가지가 있는데 그 24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내가 이걸 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가고자 하는 분야를 딱 선정을 해서 반드시 그 분야 중심으로 이 분야에서 일을 하려면 무슨 일이 필요하지, 어떤 능력들이 필요하지 그렇게 검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검색한 다음 이런 능력들이 필요하네. 그러면 이 분야에서는 어떻게 이제 클 수 있지? 내가 1단계는 이런 능력이 필요하지만 2단계, 3단계 그리고 8수준까지 내가 크려면 어떻게 클 수 있지?라고 그것을 이제 평생 경력 개발 경로라는 것을 클릭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즉 단시한적인 목표가 아니라 큰 거시적인 그런 목표를 세운 후에 그런 진로 설계를 한 후에 본인들이 공부를 하신다면 훨씬 시간 절약이나 많은 것이 지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실제 능력 단위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요. 그 분야, 이 분야에 일을 하려면 이런 능력이 필요하고 이런 지식, 기술, 태도가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그동안 수강한 그 교과목을 잘 매핑을 시켜서 과연 내가 이런 지식을 갖췄을까? 내가 이런 기술을 갖췄을까? 하면서 한번 매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 부족하다면 앞으로 수강 계획을 할 때 나는 이쪽이 부족하니까 이런 이제 수강 신청을 해서 이런 교과를 들어야겠구나. 나는 이런 기술이 부족하니까 이런 현장 실습, 이런 체험, 이런 인턴 생활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면서 그런 수강 계획을 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영회계 사무부터 시작을 할게요. 경영회계 사무는 이제 크게 처음에는 사업관리, 01부, 이제 대분류의 01번은 사업관리, 관리자로서, 임원으로서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가 나온 거고, 두 번째 경영회계 사무, 이 분야에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이제 두 번째 분야를 지금 오늘 살펴볼 텐데요. 적어도 경영회계 사무 분야에서 일을 하려면 기획적으로 사무행정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총무, 인사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재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회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생산 품질 관리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전체 분야를 내가 어떻게 다 아냐? 사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과가 보통 뭐 행정학과, 뭐 경영학과, 재무학과, 무슨 세무학과 뭐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면 NCS의 세분류 정도 아니면 4년제 같은 경우는 좀 소분류 수준의 학과가 있는데요. 그 분야
분야를 이제 스페시픽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분야 특정 전공 능력을 키우는 것은 맞지만 재무를 배우더라도 이 재무가 나중에 전체 경영회계 사무 쪽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내가 생산품질 관리를 공부를 하면서, 보통 생산품질 관리는 산업공학 쪽에서 많이 하는데요. 또 경영학 쪽에서도 하죠. 그런 쪽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전체 큰 그림에서 이게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을 하면서 같이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더욱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획사무, 그다음에 총무인사, 재무회계, 생산품질 관리가 전체 경영회계 사무 쪽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능력이다. 근데 이제 하나 들어가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사무를 클릭하면 그에 필요한 소분류가 나오고, 그에 또 하나 클릭하면 세분류가 나오고, 또 하나 이제 세분류 클릭하면 적어도 10개 정도의 능력 단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수직적으로 들어가기에는 보기가 조금 불편하니까 전체 한번 이 능력 단위가 뭐가 있는지 한번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는 거죠.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엑셀이나 아니면 이제 한글 표로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 일을 하려면 이런 능력이 필요하구나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회계 사무 쪽에서는 특히 이제 중분류로서 기획사무에서는 경영 기획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경영 평가도 할 줄 알아야 된대요. 그리고 경영 기획을 하려면 실제 구체적으로 사업 환경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경영 방침, 이 경영진이 어떠한 핵심 가치가 있고 어떤 경영 목표가 있는지를 잘 이해해가지고 기획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근데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실천을 하려면 뭐가 들어갑니까? 예산도 들어가고 인력도 들어가고 조직도 필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관리, 그리고 투자는 어떻게 받아야 될지, 그리고 실적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리스크가 발생됐을 때는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나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어떻게 관리할지, 그러면서 총체적으로 이 능력을 갖춘 후에 경영기획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획을 하면 그 목표 대비 여러분이 이제 잘 일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경영평가를 하는데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부 중심의 경영평가가 있고요. 뭐 미래부는 미래부 산하의 출연연구소는 또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도 잘 이해를 하신다면 그 분야에서 일을 하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경영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 평가에 대한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평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보도 수집할 줄 알아야 되고, 과연 경영평가가 어디까지 됐는지, 내가 실제 일한 부분까지 이제 아웃풋 개념의 경영 평가가 하는지, 아니면 아웃풋을 통한 아웃컴까지, 성과까지 평가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뭐 경영 평가 방법이 인터뷰를 통해서 하는지, 실제 현장 실사를 하는지, 서류 중심으로 하는지, 그런 방법도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경영 평가하는 도구도 이제 개발할 줄 알아야 되고, 활동을 수행해서 최종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후 관리하는 이런 부분까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하나하나를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그런 행동 목표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부를 하더라도 이 공부한 게 나중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잘 몰랐다 한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이런 행동, 이런 능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거구나라고 이해하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경영기획, 이제 기획사무라는 중분류 안에 경영기획이라는 이제 소분류가 있고, 이제 홍보 광고 쪽이라는 게 있습니다. 홍보 광고도 구체적으로 세 분류는 기업 홍보가 있고, 이제 PR 광고가 있는 거죠. 기업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 홍보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홍보 전략, 온라인, 출판, 언론 홍보 각각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고, 옛날에는 홍보학과, 마케팅학과, 미디어 그런 신문 방송학과 이런 것만 알지, 과연 신문 방송학과를 들어가서 하는 그 공부가 나중에 일하는 데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신문 방송학과를 가더라도 내가 공부하는 이것이 나중에 기업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언론 홍보하고 이런 데 다 활용이 되는구나를 알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더욱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PR, 광고 뭐 마찬가지로 PR이 뭐의 약자죠? 이게 퍼블릭 릴레이션이라고 할까요? 그런 PR 전략을 수립하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자기 PR도 필요하고 우리 기업 PR도 필요하고 당연히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PR 전략도 수립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PR을 하기 위한 메시지 개발을 해서 활동 평가도 하고 광고 전략도 수립해서, 이제 특히 이것을 브랜드화, 요즘에는 브랜드를 어떻게 만드냐 안 만드냐, 자기도 브랜드화 해가지고 자기 상품화해서 그것을 이제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취업 준비생들 이제 똑같은 자기
속에서 똑같은 무슨 뭐랄까 면접 대답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먹히지가 않아요. 자신만의 스토리, 그러니까 스펙보다는 남들하고 똑같은 스펙보다는 자신만의 스토리를 자꾸 짜서 만들어서 자신의 PR, 자신의 브랜드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남들하고 다르면 면접관들한테 그게 오히려 이렇게 좀 좋은 반응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사무라는 이런 중분류 중심으로 지금 이제 경영기획, 그다음에 홍보, 광고, 그다음에 마케팅이 있을 거예요. 마케팅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전략 기획을 할지, 고객을 어떻게 관리를 할지, 통계는 어떻게 조사를 해야 할지 이 능력을 갖춰야만 마케팅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학과, 통계학과 무슨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했지 과연 마케팅 분야에서는 내가 무슨 능력을 갖춰야 될까? 마케팅 전략 기획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내 마케팅의 대상인 고객도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과연 그 고객들이 어떤 반응이 있는지 통계 조사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죠. 근데 이제 이게 머릿속으로만 알 게 아니라 실제 이게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쌓는 과정을 잘 서술해서 나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라고 서류 전형에 어필을 하고 면접에서 이제 대답을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를 잡는 취업의 기회를 잡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청하시면서 뭔가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그 앞에 화면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저 숫자가 나올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코드명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저 코드명은 왜 필요하고 저게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뭐 궁금하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이 코드는 어찌됐든 국가 차원에서 이 능력 단위들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코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드명과 능력 단위 이 부분이 같이 이제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코드명만 기억해도 과연 내가 어떤 능력이구나 이제 알 수 있게끔 하는 건데 보통 이 첫 번째 두 자리는 대분류의 분류 체계입니다. 그래서 경영기획 사무이기 때문에 02번이에요. 두 번째 대분류에서 두 번째고 01 그 기획 사무가 이제 첫 번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분류 중에 이제 쪼개지면 중분류의 첫 번째인 기획사무 그래서 01번이고 기획사무 중에서 이제 소분류 경영기획이 이제 01 두 번 소분류고 요 다음이 세분류예요. 세분류 그래서 01 그러니까 02, 01, 01, 01은 세분류로서 경영기획의 이제 정의라고 해서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글 파일도 다운 받으실 수 있고 여기 한글 파일도 있고 PDF도 있고 로그인을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이북으로 이제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분류 중심으로 이제 클릭을 하시면 과연 경영기획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직무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이런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하면 경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최적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그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경영학개론을 배웠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경영기획팀이나 경영전략팀에 가면 내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경영진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서포트하는 그런 일을 하는구나.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런 사업 환경도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무슨 기획 이제 예산 관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요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관심 있는 그 조금 주목해서 볼 부분이 요 밑에 환경 분석이라고 있어요. 클릭하시면. 근데 환경 분석은 과연 이 경영기획 쪽에 사람들이 얼마큼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사업자 종사자 수부터 그다음에 관련 자격. 그러니까 경영기획이라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따야 할지에 대한 정보가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 경영기획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경영진을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알아야 되냐면 구체적으로 이제 사업 환경 분석부터 경영 방침 수립 아까 보셨죠? 그 표에서 쭉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경영계획 수립부터 해서 이해관계자 관리까지 요 능력 단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컴피턴시 유닛이라는 게 있는데 요 코드명을 보시면 한 번 더 나갔을 거예요. 02, 01, 01, 01에서 01 그리고 언더바 해가지고 언제 개발됐는지 이게 2013년도에 개발된 거고요. 버전 1이네요. 근데 이게 능력 단위가요. 사실 이제 사회 환경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변경 이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취준생분들께서는 굳이 뭐 신경 쓰실 거는 아니고요.
일단 이런 능력 단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는 4수준인지 5수준인지 이 수준에 맞게끔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클릭 하셔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사업 환경 분석이다라는 능력 단위를 클릭하시면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일단 경영 기획이라는 이 분야에서 내가 어떻게 클 수 있는지를 한번 이제 설계를 하자 그거죠. 보통 1에서 8수준, 처음 일하는 입직자 수준 1, 그다음에 사원, 대리, 과장, 차장에서 일의 숙련도에 따라서 임원급을 이제 8수준인데요. 경영 쪽에서는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세분화되지는 않았네요. 그냥 3, 4, 5 수준 요렇게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경영 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4수준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 그럼 요 파란색이 지금 이제 파란색 은 얼마든지 그 다음 단계 초록색, 연두색으로 나오면 내가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기획 담당자로서 사원으로서 입사를 하려면 저거를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시면 요 담당자가 되기 위해서는 요 능력 단위 옆에 클릭하시면 구체적으로 경영기획 담당자로서는 사업 환경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신규 사업 기획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사업별 투자 관리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그 능력들이 이게 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분야 지금 채용 공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음 일자리 정보, 그러니까 앞에서 다시 보시면 이 일자리 정보를 클릭하시면 지금 이 분야 사람을 뽑습니다라고 해서 워크넷이라고 있어요. 우리 국가가 관리하는 이 기업 채용 공고를 이제 관리하는 사이트인데 그거랑 연동을 시켰습니다. 지금 경영기획 담당자들을 뽑습니다라고 해서 이거 클릭하시면 지금 이제 몇 월 며칠에 이렇게 사람을 뽑는다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셔서 내가 갈 데가 없어 어디서 사람 뽑지라고 너무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많은 기업에서 이런 관련된 사람을 뽑구나. 내가 어떻게든 일 경험 이런 직장 경험을 쌓고 싶으시다 한다면 굳이 재지 말고 일단 한번 경험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 환경 분석이라는 그 능력 단위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한글 파일이든 PDF든 이북이든 이런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사업 환경 분석이라는 것은 기업의 내부 환경, 외부 환경을 잘 분석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업의 핵심적인 성공 요소를 잘 도출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식도 필요하고 이런 기술도 필요하고 이런 태도도 필요하대요. 예를 들어서 핵심 역량이라는 개념도 알아야 되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경영학개론이면 경영학개론, 행정학개론이면 행정학개론 이런 보셔서 과연 내가 핵심 역량이라는 개념을 아는가? 그럼 알면 이거는 나는 오케이. 나는 이건 지식을 습득했어. 만약에 모른다 하면 앞으로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될까? 이런 핵심 역량과 관련된 교과목을 한번 검색하셔서 그런 수강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경영 환경 분석 기법을 내가 과연 할 줄 아는가? 실제 이런 것을 과제를 한번 수행해봤나? 한번 이제 자기가 그동안 체험을 했던 과제 수행 경험을 잘 매핑시켜서 없으면 다시 이런 체험을 해야겠구나, 이런 과제 수행을 해야겠구나라고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느 학과 그리고 어느 교과를 수강하겠다라는 그런 목표 하에 이제까지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이 교과가 나중에 내가 일하고자 하는 분야에 어떻게 활용될지, 내가 일하고자 하는 그 분야에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할지 이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경영학개론을 A+ 맞았다고 해서 나중에 경영전략팀, 경영기획팀에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른 채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한다는 거죠. 앞으로는 NCS 사이트를 통해서 이 분야에서는 이런 능력이 필요하구나. 그럼 이 능력을 갖추려면 내가 어떻게 수강 신청하고 어떤 교과를 들어야겠구나, 어떤 체험을 해야겠구나,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의 수강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